지금 여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시동 거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안철수 의원, 분당 갑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선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서 이제 막 1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치인이 이렇게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옮기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로 해서 1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나가는 그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의 통례이고요. 사실 이곳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 김은혜 수석은 어디로 나가요? 아마 본인이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총선을 나갈 건지 아니면 아직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부 내에서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분당갑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역구 자꾸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뭐 교통정리 됐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당갑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편한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경기도 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험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당갑 정도면 그래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꽤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점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당원들의 기대치를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번 더 수성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도전적인 모험을 해서 이른바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 등과 한번 세게 맞부딪히는 형국들을 바라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 판단과 선택은 본인의 몫일 텐데 안철수 의원은 내가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아직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논하기에는 네.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당갑 나간다고 험지출만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광진 정도는 돼야 네. 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은혜 그 수석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이거 새 들어 사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방 빼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표명한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뭐 비워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비워줘라 마라 할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경선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김은혜 이제 수석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공천 과정에서는 예.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 김은혜 수석 입장도 이제 이제 거의 이제 2년 돼 가잖아요. 내년 총선 때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정치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계속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한 2년 되면 바꾸고 이러니까. 돌아가면 글로 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불안감의 표현이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나온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렇게 되면 지키겠다고 하고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경선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공천을 예. 하는 게 맞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 입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의 이제 바람인지 뭐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이 아직 많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내각에 있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의 총선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내각에 있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현재 있는 역할 자체가 정치적으로 퇴색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예. 얘기하고 있고요. 김은혜 수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홍보 수석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총선에 어느 지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중요도들이 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예. 않고 아마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들은 뭐 자연스럽게 추석 이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이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한동훈 차출설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세운다 안 세운다 OX 질문해서 예. 동그라미 치셨어요? 예. 지금 대통령 보세요.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대선 후보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어허. 그래서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장관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적당한 시간 그리고 명분을 갖추면은 충분히 우리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요. 그런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한동훈 장관 뭐 지금 정치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지역구 여러 군데 거론되더니 이제 선대위원장 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후보 그 경선 때부터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좀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런 카드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두 번 부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에 뭐 본인은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물론 장관을 하니까 그 얘기를 선뜻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뭐 자유로운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차출론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높은 상태예요. 예. 그럼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율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은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비례대표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선거를 전체판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마포는 거죠. 아닙니까? 마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 보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을 하려면 이게 자기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체 판을 해야 되고 전국에서 부르는 데도 많거든요. 가서 예. 인사도 해야 되고 어려운 지역구 찾아다니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역구에 그러니까 원래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대위원장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뭐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러서 좋은 결과를 나면 그다음부터는 확실한 대권 후보로 우뚝 설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뭔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관을 계속해서 뭐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꿈이 있다고 하면 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당내 기여를 하고 그것이 대중적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저는 총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영세 장관은 내각에서 지금 이제 빠졌고요. 지금 이제 관심은 한동훈 장관 나오나 아니면 원희룡 장관 나오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두 분이 결심을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시점은 언제까지 이게 결정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12월 달이 되면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에 예비 후보 시작이 등록이요.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2월 달이 지나서 내년도 1월 달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출마 후보군들이 정해지게 되고요. 또 늦춰지게 되는 이제 공천 과정들은 통상 4월 달이 선거면 2월 정도에 이제 공천이 정리되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퇴직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90일 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연내에는 만약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연말까지는 정리되게 되는 수순을 갖게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추석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추석 때가 되면 이미 추석의 밥상머리 민심에서 내년 총선으로 거의 모든 뉴스들이 흘러갈 거거든요. 예. 지금 여름까지는 여러 가지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자천 타천에 의한 분석들이 될 텐데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말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총선에 출마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 10월쯤은 돼야겠네요, 결단이. 10월은 넘어야 될 넘어야 거라고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예. 하는데 근데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그 당시 강경화 장관이 나간다. 예. 그리고 문정부에 있었던 이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총선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마평과 실제 총선 때 어떤 인사들이 출마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이런 일들은 아직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결국은 뭐 윤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마지막 키워드로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